됐죠. 어쨌든 특검까지 오게 된 마당에 박영수 특검은 개인적으로 좀 잘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뭐 박영수 특검 하더라도 저희들보다 10년 이상 후배들이고 한다. 네.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여쭤본 이유는 이제 뭐 평가를 해주신다면 이제 선택된 배경에 그렇게 대해서. 해서 고검장까지 지내다 보면 밑에 같이 상하관계로 있었던 사람들도 많고 이러니까 뭐 우병우 수석하고 다 예. 잘 아니까 이게 뭐 이 정치를 흐를 위험이 있잖아.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검사는 검사로서 이번에 이건 국민이 지켜보는데 네. 잘 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특검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참고인 강제 소환이 안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예. 대통령도 이제 구속영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금하는 거. 검사가 구금할 때는 이제 그 열흘씩 20일간 할 수 있는 것이고 구금과 구인은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조사의 필요에 의해서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붙들어 오는 것이지. 네. 체포해 와서 조사받고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에만 조사받고 돌려보내는 거. 예. 나는 대통령도 헌법 규정된 대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출석에 불응하면 구인장 발부받아야 돼. 구속영장 안에 구인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특검이 원하는 장소로 이렇게 붙들어 와야 된다. 그게 좀 말이 거친데 조사를 한다. 이거 예. 데리고 와야지. 예. 그러나 그러기 전에 대통령 수사에 응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 언론에 또 이게 희화화될 것이다. 아주 끔찍한 일이다 이게. 예? 지금 이 우리나라의 외신 기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이걸 취재하려고 지난 한 달 사이에 이게 북한 취재를 전부 뉴욕이나 도쿄나 런던에서 하도 다 물러갔다가 다시 몰려는 게 북한 취재가 아니고 박근혜 취재하려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현직 대통령이 있으면서 특검이 구인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또 시비거리가 돼서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참 답답한 일. 한마디만 더 여쭤보면 수사의 어떤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전곡을 찌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세월호 7시간까지도 또 최태민 씨 관련한 유사종교 문제까지도 들여다보겠고 대통령 서면 조사 할 거냐고 먼저 물어보니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지점, 국민의 법감정,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 필요 없는 그런 지점하고는 박영수 특검이 확실히 맞닿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그런 과정들이 좀 원활할 수 있겠느냐? 기대감 반, 궁금증 반이죠. 그 부분은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사소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는 주체인 검사나 경찰관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형사소법 어떤 의미에서는 피의자를 위한 피의자나 피고인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린 함부로 영장 없이 함부로 못 데리고 들어온다. 네. 강압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거 피의자의 인권 존중을 위해서 규정되고 규약이 제약이 많은 법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세월호 7시간은 저도 궁금해요. 그러나 하나 박 대통령은 관저도 대통령이 그 직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다 9시 되면 다 출근했어. 다 출근했어. 내가 아는 김영삼 대통령 반드시 9시에 출근을 했어. 그럼 출근하면 비서실장 그날 일정 보고받고 필요한 수석 비서관들 보고받고 만일 그런 걸 했더라면 2년 전 4월 16일 날 출근해서 그 보고를 받았다면 직감적으로 종합청사가 그것이 1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 행정안전부 상황실로 가자. 갔을 거예요. 그 앉아서 이게 배가 침몰하는 광경을 보고 지켜보고 어떻게 하라 했더라면 이 누명 이런 모든 의혹의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통령 후보들은 나는 대통령이 되면 관저에서 이게 집무실이 있는 거기에 매일 출근하겠다. 이것도 공약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밝혀야 되고, 그러나 관저에서 집무할 수도 있는데, 그럼 관저에서 정상적인 공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받거나 하는 거 있으면 그거 밝혀야죠, 그 부분은. 그건 특검이
밝힐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은 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도리어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지지율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대답을 제 생각대로 해버리면 섭섭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주목되는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일 미국식으로 개방 체제가 돼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재명 후보가 탄생할 가능성도 높다. 오. 그는 이미 이 뭐 지사급 인물들은 이미 추월 했고 예. 그 야권에서 1등 문재인, 2등 안철수였는데 안철수 의원은 확실히 따돌렸어요. 예. 그 이제 문재인 후보만 남은 꼴인데 그 반기문은 어떻든 여권으로 분류되고 있으니까 남은 형국인데 이것도 어쩌면 추월할 가능성이 있대.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안철수 의원을 쉽게 추월했냐? 이걸 네. 생각해 보면 돼요. 이재명 시장은 직정 경영하는 성격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 전 친하지 않는데 딱 한 번 만나본 일이 있어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네네. 직정 경영. 내가 생각하는 바를 거침없이 네. 행동하고 말하는데 거기에 논리가 깔려 있어. 그냥 함부로 육두문자를 쓰거나 그게 아니고 그 뭐 또 이 얘기 하니까 좀 거시기한데 변호사거든. 그러니까 자기 한 말에 앞뒤 논리가 딱 서 있어요. 처음부터 하야 탄핵 주장을 했다 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체화된 생각에서 그냥 그대로 직정 경영을 하는데 그 안철수 의원을 쉽게 추월한 이유는 안철수 의원은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고 이쪽에 비전문가거든. 그걸 못하고 남이 써준 걸 보통 읽는데 남이 써준 걸 아무리 열심히 외웠다 하더라도 직정 경향으로 순발력 있게 나오는 사람을 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어쩌면 제 예견으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규정을 모르겠는데 저도 뭐 새누리당 비슷할 거예요. 뭐 당심 50, 민심 50 이러다가 예. 결국 당권 진 쪽도 유리하게 돼 있다. 그만 다 없애버린다면 네. 야권의 이재명 후보가 탄생할 수도 있다. 네. 졸지 이재명 후보가 예. 내 말 듣고 너무 용기 백배 하시지 말고 신중하게 하세요. 네. 결과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조금 괜찮게 평가를 해주셨고 이제 졸지에 물론 이 경우에 예. 결정적 실수가 있거나 결함 있는 게 네. 발견되지 않는 한 전제를 붙여야 돼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박해졌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니, 어떤 안철수 의원이 주요 인물로 계속 떠오르니까 네. 예. 내 주관을 얘기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서 지지율이 폭등을 했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은 이렇습니다. 사이다는 주식이 될 수 없다. 나처럼 든든한 고구마가 주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누가 사이다인지 누가 고구마인지 모르겠어. 이재명 시장도 수처분하게 고구마형으로 생겼잖아요. 관상이.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뭐 나 잘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평가를 주관적으로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전국에서 되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치권이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욕심이 너무 앞서는 거 아니냐. 이른바 잠룡 후보들이 이 대선 국면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이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 맞춰서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든 좀 조급하지요. 조급해. 특히 정치인들은 조급하지요. 예. 인기에 연련해가 순간순간 인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조급적을 내서 그런데 그 이재명 시장은 처음부터 인기를 염두에 둔 것 같질 않아요. 내 생각대로 그냥 뚜벅뚜벅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관성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0, 30대의 폭발적 지지를 획득한 것은 당연하다. 안철수 의원은 뭔가 새로운 것을 이게 구현하겠다고 하는 같은 20, 30대 지지와 그 주목을 받았는데 이걸 그냥 이
갈림길을 그냥 갈라놔 버렸죠. 아, 이건 이재명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당에 안철수 의원이나 문재인 후보가 조급증을 내면 더더구나 이재명 후보에게 뒤질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가 보기 전혀 조급증을 내지 않는 것 같아. 느긋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64년생이고 하니까 아주 나이도 젊고 이런 마음이니까 뚜벅뚜벅 간단 말이죠. 네. 조급한 건 나머지 사람들이 조급하지. 그게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게 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정국에서 오히려 높은 고지에 올라설 것이다. 좀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이 시장의 부강 그러니까 요인을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다면 촛불 네. 민심의 핵심의 그 방향, 예. 그 촛불 민심이 왜 발동됐고 그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을 미처 못 깨달은 거예요. 이게 시민혁명이야.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그걸 깨달은 거야. 이게 시민혁명이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존 체제 질서 중에 썩고 병든 거 이걸 몽땅 갈아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 퇴진이 아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그 부분을 가장 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간 것이고 그 점은 새누리당 쪽 후보가 누가 될지 몰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무당파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데 예. 또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런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이 촛불 민심에 누가 가장 근접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개혁적 공약가를 내놓고 그 실천 의지와 능력이 누가 가장 출중한가. 이게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듣다 보니 네.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데 부강 요인과 좀 상실 요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네. 이제 어느덧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 주간 이제 향후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이번 주도 가장 중요한 인물 그리고 가장 혁신적이고 혁명적으로 결단해야 할 사람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의 양어깨에 이 국가적 혼란이 조기에 수습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 있는데 대만에서 말이죠. 지난 5월 달에 총통 선거를 했어요. 대만 한자로는 총통이지만 영어로는 프레지던트. 대만 총통 선거에서 처음으로 차이잉원이라고 하는 우리 한자로는 최시성을 가진 60세 가까운 여성이 대통령이 됐어요. 네. 6개월이 됐는데 거기도 비선실세의 어떤 횡포가 드러나가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가 속한 국민당, 대만 국민당의 일찍이 총통을 지낸 원로인 이등휘 전 총통이 그저께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예. 차이잉원 현 총통에 경고를 했어. 정신 똑바로 차리라. 비선실세인데 기울이지 마라. 너 그렇게 하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처럼 된다. 거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인용이 돼요. 뭐 미국 언론, 중국 언론 말할 거고 일본 언론 말할 거고 완전히 희화화되고 조롱거리가 됐어. 지금 이런 경우에 이 외국 언론의 속성상 박 대통령 동정적 여론을 절대로 실어주지 않습니다. 꼬꾸라지는 걸 오히려 좋아할 주변의 이해 당사자들 아닙니까? 거기다 언론의 속성상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박 대통령이 뭐 4월 말까지 자리를 지키고 권한을 위임하고 그 외교 안보는 어찌 되며 생각해보면 캄캄한 일이에요. 그럼 박 대통령 어찌 해야 되느냐? 6차에 걸친 촛불 민심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최대고 최초고 주권자인 국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 국민으로부터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걸 거역하면 안 되지요. 이걸. 그러니까 오늘날 심사숙고하셔가지고 4월 말에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촛불 민심의 가장 근접한 결단을 빨리 해야 된다. 그것이 그가 마지막 순간에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돌아서야 그나마 국민들에게 조금은 짠하고 그나마 조금은 그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당장 물러나게 되면 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선 주자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대선 주자들은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도 대통령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60일 안에 우리 선거 못 치릅니까? 60일 안에 각 정당이. 그러면 지금 이 민주당하고 새누리당 당 사정만 자꾸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안 가본 길이지만 해야죠. 그러니까 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모아갖고 내가 그만둔다. 4월 말이 아니고 당장 그만두겠다. 그 이게 동의하느냐? 이게 그것만 이게 내 개인 생각입니다. 네. 그것만 물어보고 길면 90일까지 될 수 있겠죠. 그 사임 기간을 예를 들면 12월 말 이래 버리면 90일 안에 예. 대통령 선거 끝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달쯤 준비 기간을 늘려주는 요 범위 안에서 대통령은 사임을 결단하다. 이건 내 개인 생각이지만 더 이상 피할 거 없다. 그러니까 저희 말씀은 그것도 이제 절차적인 부분도 그런데 대선 후보들이 어쨌든 그런 뭔가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어야 되고 이전보다는 남다른 정책과 뭐 구상과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뭐 은연중에 말씀 도중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대선 후보들이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여론조사상으로 쭉 떠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 준비했으리라고 봅니다. 안 했다 그러면 무책임한 일이지요. 그리고 이제 무당파에서도 준비한 사람이 아마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SNS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검증도 할 수 있고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 문제지 국민은 언제든지 일단 나타나 봐라. 우리가 다 알아서 검증하겠다. 이렇게 나는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그 주권자가 결단한 헌법 조문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럴 때 혼란스러울 때는 규범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규범이 뭐냐? 법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 기간이 짧으니까 자꾸 이렇게 되면 혼란이 더 가중되고 예. 국가적 에너지만 소모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안 가본 길이라도 헌법대로 가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즉각 사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네. 오늘 해석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정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 필요 없는 그런 지점하고는 박영수 특검이 확실히 맞닿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그런 과정들이 좀 원활할 수 있겠느냐? 기대감 반, 궁금증 반이죠. 이제 그 부분은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사소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는 주체인 검사나 경찰관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형사소법 어떤 의미에서는 피의자를 위한 피의자나 피고인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린 좀 함부로 영장 없이 함부로 못 데리고 들어온다. 네. 강압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거 피의자의 인권 존중을 위해서 규정되고 규약이 제약이 많은 법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세월호 7시간은 저도 궁금해요. 그러나 하나 박 대통령은 관저도 대통령이 그 직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다 9시 되면 다 출근했어. 다 출근했어. 내가 아는 김영삼 대통령 반드시 9시에 출근을 했어. 그럼 출근하면 비서실장 그날 일정 보고받고 필요한 수석 비서관들 보고받고 만일 그런 걸 했더라면 2년 전 4월 16일 날 출근해서 그 보고를 받았다면 직감적으로 종합청사 그것이 1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 행정안전부 상황실로 가자. 갔을 거예요. 그 앉아서 이게 배가 침몰하는 광경을 보고 지켜보고 어떻게 하라 했더라면 이 누명 이런 모든 의혹의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통령 후보들은 나는 대통령이 되면 관저에서 이게 집무실이 있는 거기에 매일 출근하겠다. 이것도 공약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밝혀야 되고 그러나 관저에서 집무할 수도 있는데 그럼 관저에서 정상적인 공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받거나 하는 거 있으면 그거 밝혀야죠. 그 부분은. 그건 특검이 밝힐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도리어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지지율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대답을 제 생각대로 해버리면 섭섭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재명 시장은 굉장히 주목되는
조건의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일 미국식으로 개방 체제가 돼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재명 후보가 탄생할 가능성도 높다. 그는 이미 이 뭐 지사급 인물들은 이미 추월 했고 예. 그 야권에서 1등 문재인, 2등 안철수였는데 안철수 의원은 확실히 따돌렸어요. 예. 그 이제 문재인 후보만 남은 꼴인데 그 반기문은 어떻든 여권으로 분류. 일단 이제 향후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이번 주도 가장 중요한 인물 그리고 가장 혁신적이고 혁명적으로 결단해야 할 사람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의 양어깨에 이 국가적 혼란이 조기에 수습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 있는데 대만에서 말이죠. 지난 5월 달에 총통 선거를 했어요. 대만 한자로는 총통이지만 영어로는 프레지던트. 대만 총통 선거에서 처음으로 차이잉원이라고 하는 우리 한자로는 최시성을 가진 60세 가까운 여성이 대통령이 됐어요. 네. 6개월이 됐는데 거기도 비선실세의 어떤 횡포가 드러나가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가 속한 국민당, 대만 국민당의 일찍이 총통을 지낸 원로인 이등휘 전 총통이 어제 그저께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예. 차이잉원 현 총통이 경고를 했어. 정신 똑바로 차리라. 비선실세인데 기울이지 마라. 너 그렇게 하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처럼 된다. 거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인용이 돼요. 뭐 미국 언론, 중국 언론 말할 거고 일본 언론 말할 거고 완전히 희화화되고 조롱거리가 됐어. 지금 이런 경우에 이 외국 언론의 속성상 박 대통령 동정적 여론을 절대로 실어주지 않습니다. 꼬꾸라지는 걸 오히려 좋아할 주변의 이해 당사자들 아닙니까? 거기다 언론의 속성상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박 대통령이 뭐 4월 말까지 자리를 지키고 권한을 위임하고 그 외교 안보는 어찌 되며 생각해보면 캄캄한 일이에요. 그럼 박 대통령 어찌 해야 되느냐? 6차에 걸친 촛불 민심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최대고 최초고 주권자인 국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 국민으로부터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명령인데 이걸 거역하면 안 되지요. 이걸. 그러니까 오늘날 심사숙고하셔가지고 4월 말에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촛불 민심의 가장 건재한 결단을 빨리 해야 된다. 그것이 그가 마지막 순간에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돌아서야 그나마 국민들에게 조금은 짠하고 그나마 조금은 그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당장 물러나게 되면 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선 주자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대선 주자들은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도 대통령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60일 안에 우리 선거 못 치릅니까? 60일 안에? 각 정당이? 그러면 지금 이 민주당하고 새누리당 당 사정만 자꾸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안 가본 길이지만 되고 있으니까 남은 형국인데 이것도 어쩌면 추월할 가능성이 있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안철수 의원을 쉽게 추월했냐?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이재명 시장은 직정 경영하는 성격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 전 친하지 않는데 딱 한 번 만나본 일이 있어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네네. 직정 경영. 내가 생각하는 바를 거침없이 네. 행동하고 말하는데 거기에 논리가 깔려 있어. 그냥 함부로 육두문자를 쓰거나 그게 아니고 그 뭐 또 이 얘기 좀 거시기한데 변호사거든. 그 자기 한 말에 앞뒤 논리가 딱 서 있어요. 처음부터 하야 탄핵 주장을 했다 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체화된 생각에서 그냥 그대로 직정 경영을 하는데 그 안철수 의원을 쉽게 추월한 이유는 안철수 의원은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고 이쪽에 비전문가거든. 그걸 못하고 남이 써준 걸 보통 읽는데 남이 써준 걸 아무리 열심히 외웠다 하더라도 직정 경향으로 순발력 있게 나오는 사람을 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어쩌면 제 예견으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규정을 모르겠는데
저도 뭐 새누리당 비슷할 거예요. 뭐 당심 50, 민심 50 이러다가 예, 예. 결국 당권 진 쪽도 유리하게 돼 있다. 그만 다 없애버린다면 네. 야권의 이재명 후보가 탄생할 수도 있다. 네. 졸지 이재명 후보가 예. 내 말 듣고 너무 용기 백배 하시지 말고 신중하게 하세요. 네. 결과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조금 괜찮게 평가를 해주셨고 이제 졸지에 이제 물론 이 경우에 예. 결정적 실수가 있거나 결함 있는 게 네. 발견되지 않는 한 전제를 붙여야 돼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박해졌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니, 어떤 안철수 의원이 주요 인물로 계속 떠오르니까 네. 예. 내 주관을 얘기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서 지지율이 폭등을 했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은 이렇습니다. 사이다는 주식이 될 수 없다. 나처럼 든든한 고구마가 주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누가 사이다인지 누가 고구마인지 모르겠어. 이재명 시장도 수터분하게 고구마형으로 생겼잖아요. 관상이.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뭐 나 잘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평가를 주관적으로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전국에서 되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치권이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욕심이 너무 앞서는 거 아니냐. 이른바 잠룡 후보들이 이 대선 국면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이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 맞춰서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든 좀 조급하지요. 조급해. 특히 정치인들은 조급하지요. 예. 인기에 연연해가 순간순간 인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조급적을 내서 그런데 그 이재명 시장은 처음부터 인기를 염두에 둔 것 같질 않아요. 내 생각대로 그냥 뚜벅뚜벅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관성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0, 30대의 폭발적 지지를 획득한 것은 당연하다. 안철수 의원은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구현하겠다고 하는 같은 20, 30대 지지와 그 주목을 받았는데 이걸 그냥 이 갈림길을 그냥 갈라놔 버렸죠. 아, 이건 이재명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당에 안철수 의원이나 문재인 후보가 조급증을 내면 더더구나 이재명 후보에게 뒤질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가 보기 전혀 조급증을 내지 않는 것 같아. 느긋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64년생이고 하니까 아주 나이도 젊고 그 이런 마음이니까 뚜벅뚜벅 간단 말이죠. 네. 조급한 건 나머지 사람들이 조급하지. 그게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설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게 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정국에서 오히려 높은 고지에 올라설 것이다. 좀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일까요? 이 시장의 부강 그러니까 요인을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다면 촛불 네. 민심의 핵심의 그 방향, 예. 그 촛불 민심이 왜 발동됐고 그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을 미처 못 깨달은 거예요. 이게 시민혁명이야. 그런데 이재명 시장은 그걸 깨달은 거야. 이게 시민혁명이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존 체제 질서 중에 썩고 병든 거 이걸 몽땅 갈아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 퇴진이 아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가장 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간 것이고 그 점은 새누리당 쪽 후보가 누가 될지 몰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무당파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데 예. 또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런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이 촛불 민심에 누가 가장 근접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개혁적 공약가를 내놓고 그 실천 의지와 능력이 누가 가장 출중한가. 이게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듣다 보니 네.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데 부강 요인과 좀 상실 요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네. 이제 어느덧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 주가 됐죠. 어쨌든 특검까지 오게 된 마당에 박영수 특검은 개인적으로 좀 잘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뭐 박영수 특검 하더라도 저희들보다 10년 이상 후배들이고 한다. 네.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여쭤본 이유는 이제 뭐 평가를 해주신다면 이제 선택된 배경에 그렇게 해서 대해서. 고검장까지 지내다 보면 밑에 같이 상하관계로 있었던 사람들도 많고 이러니까 뭐 우병우 수석하고도 예, 다 예. 잘 아니까 이게 뭐 이 정치를 흐를 위험이 있잖아.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네. 검사는 검사로서 이번에 이건 국민이 지켜보는데 네. 잘 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특검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참고인 강제 소환이 안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예. 대통령도 이제 구속영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금하는 거. 검사가 구금할 때는 이제 그 열흘씩 20일간 할 수 있는 것이고 구금과 구인은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조사의 필요에 의해서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붙들어 오는 것이지. 네. 체포해 와서 조사받고 24시간 또는 48시간 동안에만 조사받고 돌려보내는 거. 예. 나는 대통령도 헌법 규정된 대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출석에 불응하면 구인장 발부받아야 돼. 구속영장 안에 구인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특검이 원하는 장소로 이렇게 붙들어 와야 된다. 그게 좀 말이 거친데 조사를 한다. 이거 네. 예. 데리고 와야지. 예. 예. 그러나 그러기 전에 대통령 수사에 응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 언론에 또 이게 희화화될 것이다. 아주 끔찍한 일이다 이게. 예? 지금 이 우리나라의 외신 기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이걸 취재하려고 지난 한 달 사이에 이게 북한 취재를 전부 뉴욕이나 도쿄나 런던에서 하도 다 물러갔다가 다시 몰려는 게 북한 취재가 아니고 박근혜 취재하려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현직 대통령이 있으면서 특검이 구인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또 시비거리가 돼서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게 참 답답한 일. 한마디만 더 여쭤보면 이제 수사의 어떤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전곡을 찌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세월호 7시간까지도 또 최태민 씨 관련한 유사 종교 문제까지도 들여다보겠고 대통령 서면 조사 할 거냐고 먼저 물어보니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지점, 국민의 법